용기를 담은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와 개암. 도깨비 방망이와 개암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큰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게으른 형과 부지런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욕심쟁이에 게으르기까지 한 형은 항상 마루에 누워서 뒹굴뒹굴. 착하고 부지런한 동생이 늘 집안일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하는데 후드득 후드득 톡톡 바람에 개암이 떨어졌어요. 개암이네. 고소한 개암 많이 주워다가 형에게 가져다 주어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머니 가득 넣었어요. 부지런히 나무를 하고 여기저기 떨어진 개암을 줍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어두운 산길을 헤매던 동생은 저 멀리 오두막 한 채를 보았어요. 오늘은 저기서 밤을 보내고 내일 날이 밝으면 산을 내려가야지. 동생이 오두막에 다가가 물었어요.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해가 져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머무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동생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스르르 눈이 감기려고 하는 그때 오두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밖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니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오두막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깨비잖아. 동생은 후다닥 얼른 벽장으로 숨어 들어가 도깨비들을 지켜보았어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뚝딱 두드리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반짝반짝 보물이 한가득. 얼씨구나 절씨구나 도깨비들의 잔치를 열어보세. 벽장 속에서 몰래 도깨비들을 지켜보던 동생은 먹을 것을 보자마자 배가 고파졌어요. 꼬르르르르르르. 점심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배가 고프네. 맞다. 주머니에 개암이 있었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개암을 깨무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딱, 딱, 딱.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잔치를 하다 말고 아이쿠 집이 무너진다 하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두막에는 도깨비들이 두고 간 음식과 보물이 한가득. 동생은 날이 밝자 보물과 음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에게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형도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간 형은 나무는 하지도 않고 주머니 가득 개암만 땄어요. 툭툭 후두득 툭 투둑. 이제 도깨비 오두막에 가서 도깨비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군. 형은 밤이 되기도 전에
도깨비 오두막 벽장 속에 들어가서 도깨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밤이 되었어요. 저 멀리 도깨비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형은 개암을 입안 가득 넣고 깨물기 시작했어요. 딱! 딱! 어랏,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보물과 음식을 모두 가져간 겁도 없는 녀석이 오늘 또 왔네? 이 녀석 혼쭐을 내줄 테다. 도깨비들은 후다닥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장 안에 숨어있던 형을 끌어내어 흠씬 두드려 팼어요. 요 녀석 어디 한번 혼나봐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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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했어요. 도깨비님들 용서해 주세요. 도깨비들에게 혼이 난 형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흐흐흐흐흐.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도깨비들에게 혼이 났단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될게 아우야. 도깨비에게 혼이 난 형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도깨비 방망이가 생기면 어떤 주문을 외워보고 싶어요? 레인보우 스토리 마마는 도깨비 방망이가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주문을 빌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주문을 외워보아요. 뚝딱! 제주꾼 오형제.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제주꾼 오형제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제주꾼 오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우리 제주꾼 오형제가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호랑이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큰손이가 살았어요. 큰손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10곱절은 커서 힘든 일을 척척 도맡아서 했어요. 어느 날 큰손이가 어머니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큰 손을 쓸 수 있는 더 큰 세상으로 세상 구경을 가려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는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큰손이가 산속을 걸어가는데 엄청 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산속의 나무들이 휘청휘청. 큰손이가 센 바람을 따라가 보니 글쎄 콧구멍이 다른 사람들보다 10곱절은 더 큰 코끼미가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큰손이는 자고 있는 코끼미를 깨워서 말했어요. 자네 코끼미 정말 대단하구나. 나와 함께 세상 구경이나 가세. 큰손이의 제안에 코끼미는 좋소 하며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큰손이와 코끼미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 누런 폭포가 보였어요. 쏴, 쏴, 쏴. 누런 폭포에 다가가 위를 올려다보니 한 소년이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폭포 같은 오줌을 누는 오줌이었지요.
큰손이는 오주미에게도 함께 세상 구경을 가자고 했어요. 오주미는 좋소, 함께 갑시다 하며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큰손이, 코끼미, 오주미가 함께 길을 가는데 코끼미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기 좀 보시게. 저기 한복 옷고름에 배를 달아 끌고 다니는 녀석이 있네. 오주미도 큰손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셋은 옷고름에 배를 끌고 다니는 배돌이에게 다가가 세상 구경을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배돌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좋소 하고 배를 끌고 따라 나섰어요. 넷은 한참을 걷다가 쿵쿵 무쇠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무쇠바리도 만났어요. 큰손이, 코끼미, 오주미, 배돌이, 무쇠바리. 우리 제주꾼 오형제는 그렇게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오형제가 산속에서 호랑이 떼를 만났어요. 어흥, 우리와 내기를 해서 이겨야지만 이 산속을 지나갈 수 있다. 오형제는 오냐, 내기 한번 해보자 라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 내기는 나무하기였어요. 호랑이들은 쉬지 않고 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했지요. 뚝딱 뚝딱. 하지만 오형제들은 나무 밑에서 쉬고만 있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잠시 후 큰손이가 일어나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순식간에 산더미같이 쌓여 오형제가 첫 번째 내기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 내기는 강 위에 둑 쌓기였어요. 호랑이들이 강 위에 둑을 쌓고 오형제들은 강 아래쪽에 둑을 쌓기로 했어요. 호랑이들이 강 위쪽에 둑을 허물어 흘려보낸 강물이 오형제의 둑을 넘지 못해야 승리하는 내기였어요. 과연 호랑이 떼가 제주꾼 오형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호랑이 떼는 열심히 둑을 높이 쌓고 물이 가득 모이자 둑을 허물어 물을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제주꾼 오형제에게는 큰손이가 있지요? 큰손이가 큰 바위를 휙휙 던져 둑을 척척 쌓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오형제가 이겼지요. 세 번째 내기는 나무 쌓아 올리기였어요. 호랑이들이 밑에서 던져 올린 나무를 오형제가 받아 쌓아 올렸어요. 오형제는 호랑이들이 던진 나무들을 척척 잘도 받아 높이 높이 쌓아 올렸어요. 지칠 대로 지친 호랑이들은 약이 바짝 올라 그만 나무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오주미가 누런 폭포 같은 오줌을 쏴 누웠지요. 금방 불이 꺼지고 그 자리에 큰 호수가 생겼어요. 호랑이들은 호수에 빠져서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살려주세요 소리쳤어요. 하지만 오형제는 배돌이의 배 위로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코끼미가 차가운 콧김을 쌩쌩 불자 호수가 꽁꽁 얼어버렸어요. 호랑이 떼도 호수와 함께 꽁꽁 얼어버렸지요. 이번에는
큰 무쇠 신발을 신은 무쇠바리가 쿵쿵쿵. 우리 제주꾼 오형제는 그렇게 호랑이 떼를 물리치고 다시 세상 여행을 떠났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우리 친구들 팥죽 먹어본 적 있나요? 팥죽은 팥을 삶아 으깨어 거른 물에 쌀을 넣고 끓인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할머니가 맛있게 끓인 팥죽 한 그릇씩 얻어먹은 우리 주인공 친구들이 힘을 모아 호랑이를 물리치는 용기가 가득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팥죽을 아주 맛있게 쑤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팥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내가 배가 아주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하며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할머니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야, 제발 내가 심은 팥으로 팥죽을 쑤어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그 다음엔 날 잡아먹으렴. 할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대답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지. 호랑이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팥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팥이 잘 익자 할머니는 팥을 열심히 거두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정성껏 팥죽을 만들다 말고 훌쩍훌쩍 울었어요.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을 거야. 흐흐흐흐흐. 그때 알밤 하나가 어디선가 대굴대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알밤이 물었어요. 이 팥죽을 먹고 나면 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란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냠냠 쩝쩝 팥죽을 먹은 알밤은 부엌 아궁이로 쏙 들어갔어요. 이번엔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제게도 팥죽 한 그릇을 주세요. 저도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맛있게 팥죽을 먹은 거북이가 물 항아리로 퐁당. 물지똥도 다가와 저도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하며 맛있게 팥죽을 먹고는 부엌 한쪽 바닥에 넙죽 누웠어요. 뾰족뾰족 송곳도 다가와 할머니, 제게도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저도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뜨거운 팥죽을 후후 불어먹은 송곳은 부엌 바닥에 콕 하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돌절구가 쿵쿵쿵 뛰어왔어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부엌 문 위로 휙 올라가 누웠어요. 멍석도 너풀너풀거리며 날아와 할머니의 맛있는 팥죽을 얻어먹고 부엌 문 앞에 벌렁 들어 누웠지요. 마지막으로 지게가 콩쾅콩쾅 거리며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저도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지게는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며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마당 한쪽에 서서 호랑이를 기다렸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어흥, 할멈,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오늘은 내가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부엌 아궁이 위에 팥죽이 있어. 추우니까 팥죽 한 그릇 먼저 먹고 오너라. 할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부엌 아궁이 앞으로 갔어요. 바로 그때 뜨거운 아궁이에서 알밤이 쌩 날아와 호랑이의 발에 딱! 아, 뜨거워!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발을 아궁이 옆 물항아리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물항아리에 숨어있던 거북이가 호랑이 발을 콱 깨물었어요. 아야야야야야, 내 발!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물지똥에 찍! 아이고, 내 엉덩이야! 이때를 기다린 송곳이 호랑이의 발을 콕 찔렀어요. 아야야야야야, 내 발, 내 발! 호랑이가 발을 부여잡고 아파할 때 돌절구가 호랑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요. 아이고, 내 머리,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도망가려 부엌문을 나서면서 넘어지자 멍석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둘둘 말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마당 한켠에 서 있던 시계가 다가와 냉큼 호랑이를 짊어지고 산 위 연못으로 올라가 휙! 호랑이를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팥죽 할머니는 호랑이에게서 할머니를 구해준 우리 용감한 친구들을 모아 맛있는 팥죽을 함께 나누어 먹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우리 친구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이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기로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깊고 깊은 산속 마을에 오누이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멀리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서며 오누이에게 당부했어요.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니 문 꼭 닫고 있어야 한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일을 하고 맛있는 떡을 한 소쿠리 얻었어요. 어느새 산길이 어둑어둑. 어머니는 어둑해진 산길을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어머니 앞에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떡 하나를 휙 던져주고 재빨리 도망쳤어요. 그 다음 고개에서도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다시 어머니는 떡 하나를 휙 던져주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또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호랑이는 떡을 모두 먹고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사는 산속 마을 집으로 향했어요. 오누이의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너희 주려고 맛있는 떡을 가져왔단다. 그러자 오빠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찬바람에 목감기가 걸려서 그래.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문 창호지 사이로 앞발을 쏙 집어넣었어요. 오빠가 또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호랑이가 또 말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 장갑을 껴서 그렇지. 오빠가 잠깐 생각을 하는 동안 여동생이 말을 했어요. 오빠, 엄마가 너무 추울 거야. 그리고 여동생은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방문을 열자 호랑이가 어흥! 호호호 호랑이잖아.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재빠르게 밖으로 도망갔어요. 오빠는 어디로 도망을 갈까 살피다가 여동생을 데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가 콧김을 뿜으며 온 마당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여동생이 웃었어요. 여동생의 웃음소리에 호랑이는 오누이가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지요.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쭉쭉 계속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그런 호랑이의 모습에 여동생이 말했어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안 미끄러지는데. 호랑이는 마당에서 도끼를 찾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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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겁에 질린 오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 빌었어요.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툭 하고 동아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해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은이 친구, 리오 리아 친구, 선우와 가현이 친구, 우리 민서 친구, 레인보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코멘트에 누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오디오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